지난 9월 초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는 일본군의 2차 대전 전쟁 범죄에 대한 1949년 하바롭스크 재판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축사를 했고 연방정부 장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회의는 특히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잘근잘근 씹힌 일본은 분했는지 학술회의가 끝난 뒤 며칠 후 일본 해상자위대는 돌연 일본 주변 해역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죠. 양국의 훈련이 상대방을 겨냥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사회의 전반적 우경화에 따라 독도뿐만 아니라 남쿠릴 열도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쿠릴 열도에 대한 사소한 일에 매번 하나하나 유감을 표하는 일본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은 미슈스틴 총리가 남쿠릴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르프 섬을 공식 방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당시 미슈스틴 총리는 이날 자국 시베리아와 극동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이투르프 섬을 찾아 쿠릴 중앙지역 병원 산하 진료소와 생선 가공 공장 등을 시찰했는데요. 미슈스틴 총리의 이투르프 섬 방문은 전임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2019년 8월 방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슈스틴 총리에게 당시 순방에서 쿠릴 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외무성은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를 조치했죠. 이후 10월 중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일본에서는 러시아를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죠. 푸틴 대통령은 쿠릴 열도에서의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슈스틴 총리의 방문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징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한국경찰청장의 독도 시찰과 관련해 독도 보복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샀습니다. ICJ 제소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가지 상황을 주시하던 러시아는 결국 하나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이 자꾸 심기를 건드리고 앞으로도 건드릴 것 같으니 아예 남쿠릴 열도 부근에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한 것입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3일 쿠릴 열도 마투아 섬에 배치된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 열도 중심부 섬인 마투아 섬에서 태평양 함대 미사일 부대가 인접 해역과 해협에 대한 24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투아 섬은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 대상인 남쿠릴 열도에 속하지 않지만 인접해 있으며 마투아 섬은 업무와 주거시설이 갖춰진 군사도시로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이 11km의 타원형인 마투아 섬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기지가 건설되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소련의 쿠릴 열도 점령 후에는 소련 군사기지였지만 1991년 소련 붕괴 후 작은 부족으로 폐쇄가 되었죠. 러시아 국방부는 보란듯이 비디오 영상을 통해 거대한 미사일 운반 차량이 해안을 따라 미사일 발사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시스템 배치에는 군 병력을 위한 본부와 차량 경납고 그리고 기타 시설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몇 개 시스템을 배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미사일 시스템 바스티온은 통상 한 대에서 2대의 지휘 통제 차량과 지원 차량 1대, 발사관 2대를 탑재한 발사 차량 4대, 미사일 장전 차량 4대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발사대는 지휘 차량에서 최대 25km 떨어진 곳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발사 차량은 정지 후 5분 안에 2에서 5초 간격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죠. 2010년부터 실전 배치된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은 최대 500km 거리의 해상 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오닉스를 발사합니다. 이 오닉스 미사일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오닉스 미사일은 무게 3.1톤의 대형 미사일이며 최고 속도는 마하 2.6으로 램젯 엔진을 사용합니다. 탄두는 300kg의 장갑 관통탄이나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고 전방에 전천후 능동 수동 레이더 시커가 설치되어 있으며 능동 레이더는 표적 50km 전방에서 가동되죠. 비행 고도는 최저 10m에서 최고 14km입니다. 해수면 바로 위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만큼 현존 함정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기가 대단히 힘든 미사일입니다. 해당 소식에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당연히 반발을 예상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가동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권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국권 주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어디든 군사력을 배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일본과 문제 해결 협상에 대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더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심기가 불편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일본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한국과 러시아 또한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백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죠. 일본 정부는 주변 국가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상 일본도 억지력을 높일 장비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하나씩 비교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주장하며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적기지 타격 능력 보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야당에서 공격하는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등 집권 자민당 내 유력 인사들을 의식하고 정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안보 문제에서 온건한 입장을 강경한 입장으로 바꾸고 있으며 최근 일본 군사력과 방위비 지출 확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내각은 지난 26일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군사활동 강화에 따른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사일과 대잠 로켓 등의 무기 구매를 위해 올해 방위비 예산을 늘리기로 결의하기도 했죠. 아베 전 총리가 왜 굳이 중국의 민감한 대만 문제를 대놓고 언급하고 중국의 욕을 먹었는지 이해해볼 수도 있습니다. 매번 주변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는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는 듯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여러모로 주변국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데요. 눈치도 없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주권이 남쿠릴 열도까지 미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남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나 평화조약 체결은 물론 남쿠릴 열도의 공동개발 구상이 제대로 이행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는 또다시 한국에 쿠릴 열도 개발 참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3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방한 중인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쿠릴 열도의 특혜 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체쿤코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쿠릴 열도에 조성될 예정인 사업 투자자를 위해 특혜를 제공한다며 이익 부가가치와 재산, 토지, 교통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 세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쿤코프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간 성공적인 무역 경제협력 경험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 협력을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기업은 극동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기술, 장비 공급, 교육 서비스 등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 분쟁에도 불구하고 쿠릴 열도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의 반대에도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등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삼성물산과 롯데케미칼, 효성중공업 등 수소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 12곳의 수뇌부들과 함께 극동 북극 지역과의 액화 천연가스, 수소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주변국에게 비호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